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열흘 안에 원하는 모든 미국인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된다고 밝힐 예정입니다. 목표치를 앞당겨 달성한 셈인데 하와이와 오레곤주만을 빼고 많은 주가 이미 전 주민에게 백신 접종이 가능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간 산업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국내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없이 비용을 통과시키는 도구를 만지작거리고 재무장관은 기업 세율을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최저 기업 세금률을 타진 중입니다. 조지아주의 투표 제한법에 항의하는 기업과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대한 공화당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공화당이 기업 세율을 내려줬는데 공화당 투표법에 반대하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업은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재판은 피고인 경관의 경찰국장이 거듭 경관이 경찰국 정책과 훈련을 따르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기업의 투자와 비즈니스 방식 변화로 생산성과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염려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크라멘토 킹스 구단주가 선수가 원하면 연봉을 달러 대신 비트코인으로 지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과 구단 모두 홍보하는 셈입니다. 공화당에 떠오르는 스타였던 맷 게츠 연방 하원 의원이 데디 슈거 스캔들로 공화당에서도 방어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등장하기 전 웜업 스피치를 늘 해줬던 게츠 의원의 곤경을 트럼프 전 대통령도 외면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건강과 경제, 쉽게 말할까요? 아니, 쉽게라기보다 더 친숙하게요. 건강과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아직은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본인이 아마 직접 밝힐 겁니다. 4월 19일, 5월 1일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미국 모든 성인이 16살 이상이 백신 접종을 받거나 적어도 원하면 날짜 예약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1월 말에 취임해서 계속 오는 동안에 몇 번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 이런 때는 기간이라든가 백신 접종의 양이 되는데 초과 달성을 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할 내용 가운데는 4월 19일까지 보름 정도 앞당겨진 거잖아요. 보름은 아니네요. 10하루 앞당겨졌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5마일 안에 있는 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90%의 미국인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쉽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현재 17,000군데에서 4만 군데로 늘리니까 앞으로 이제 열흘 정도, 열흘은 더 남았나요? 15일? 14일, 13일 정도 되면은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와이하고 오레곤주만 빼고 그렇거든요. 하와이와 오레곤주는 5월 1일 그대로 목표치를 아마 유지를 하는가 봅니다. 여러 가지 물류라던가 먼저 예약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요, 4월 15일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한 것보다
나흘 앞당겼고 이미 전 그 주민에게 그런 것을 허락한 주가 뭐 미시건이라든가 여러 주가 있습니다. 3월 달부터 10군데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면서 아마 그 대통령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백악관이 따로 했다던가 아니면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에는 그 미국의 전국적인 이러한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주정부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백악관이 딱 그 총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렇게 목표치를 완성하고 또 달성하고 하게 된 데는 주지사들의 노력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같은 그 공을 주지사에게 돌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칭찬받으면 좋아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에 이거 우리 이만큼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보다 더 많이 백신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밝히기 시작할 때 뉴욕타임즈를 포함해서 아주 그 기자들 가운데서 예리한 기자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가지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세 가지 백신이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 백신이 풍부한데 이 정도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루에 100만 명 접종 이렇게 얘기할 때 잘하면 300만 명까지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금 얘기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이제 백악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허황한 꿈을 심어주지 않고 뭔가가 확실하게 확보가 된 뒤에 왜냐하면 물류 같은 것이 너무 어려운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 잘한다고 하잖아요. 기대 수준을 조금 높이고 그리고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뭔가가 이제 그 확보가 되고 나서 목표가 300만 명입니다. 지금 300만 명 하고 있거든요. 하루 백신 접종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다 어찌 보면은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뭐 어차피 하는 일인데 국민의 기대 수준과 무엇과 이런 것을 맞춰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발표를 하면 그것이 희망이 되기도 하고 희망이 현실로 확인이 되기도 하면서 이렇게 국가가 좀 마음이 뭉쳐지고 안심이 되잖아요. 백신 정책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아마 그 전략이 아니었는가. 기대를 낮춰놓고 기대를 낮췄다고 해서 뭐 200명 할 수 있는 것을 100명만 해 오늘 뭐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은 그 세련된 그 정치에서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미국은요, 그 성인 한 3명 가운데 1명은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접종을 했고, 이게 이제 하루에 300만 명씩이니까는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거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하긴 하죠. 잘못 말씀드린 게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달라요. 근데 오늘 이 자료가 맞는 것 같거든요. 월드뱅크, 뭐 이런 데서 다 그 로컬 데이터를 종합을 해서 한 결과, 예를 들어서 100명당 뭐 미국 사람들 지금 말씀드렸죠. 영국이 어제 굉장히 낮아서 생각보다 낮다 했는데 영국이 미국보다도 조금 더 많이 백신 접종을 받은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정정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더 좋은 것이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백신 접종을 65세 이상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사람들부터 백신 접종을 먼저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4월 달에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진 사람이 0.3명 됐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요. 이제 블랙이나 라티노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처음보다는 지난해 9월달, 10월달, 올해 1월 이런 때보다는 많이 백신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헬스케어 시스템을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잘 믿지 않고요. 예전에 남부 지역에서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의료 실험을 하고 이런 것이 잘못됐고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헬스 시스템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정부가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그런 것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400만 명 하루 접종하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도 그 몬타나의 주지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일부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4차 감염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보지만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아니야, 이 4차 감염 물결은 아니야, no false wav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린이들 4만 명 정도는요, 적어도 그 한 명의 부모를 잃어버렸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이게 또 만약에 4차 감염으로 확 되고 이런다면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아직도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어린이 4만 명 가운데 4만 명이 적어도 엄마를 잃었거나 아빠를 잃었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해서는 지금 중요한 것이 기간 산업과 그리고 이제 3차 경기부양책까지 왔는데 $1200,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600, $1400까지 왔고, 아직도 지금 뭐 2개 정도 안이 더 중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지난번에 3차 $1400 안 통과될 때도 1조 9천억 달러죠. 공화당의 표가 없이 민주당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안 속에 넣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법으로 한번 있었기 때문에 74년도에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원래는 1년에 한 번밖에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또 그 법이라는 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아마 또 될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됐다 하고, 척 슈머 민주당의 상원 원내대표도 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산안으로, 예산법 도구로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것, 또 뭐 4차, 5차 경기부양책 같은 것도 우리가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통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에게, 기업에게 도와주고 돈을 주고 하려면 뭐 어디서 돈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 돈 자체는 걷는 세금이 될 텐데, 그 세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자에 대한 연소득이 4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 그리고 이제 기업세율을 높이는 것인데, 이 기업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라고 말씀드릴 뻔했어요. 재무장관이 시카고 카운슬 온 글로벌 어페어스, 이제 세계의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의논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최저 임금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최저 기업세금, 최저 법인세율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공통된 유니버설한 그런 것을 정하자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뭐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 해서, 그 목적 자체는 기업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정부에서 세금 낮게 해주면 좋죠. 2017년도에 확 낮췄던 것처럼 35%에서 21%로 낮췄던 것처럼 지금 그것을 미국에서 국내에서는 28%까지 올리려고 하고, 해외에서 버는 돈 이런 것에 대해서는 21%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내의 세율을 지금 21%에서 28%로 올리면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벌지 뭐 하고 또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 안의 법만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다른 나라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최저 세율을 마련하면 당신네들도 이게 좋아 하고 설득을 하겠죠. 그런 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세금 공제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하는 그런 것, 세금 공제 있어도 또 나이키와 페덱스는 3년 동안 연방 소득세 하나도 안 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른 나라로 가서 사업하는 것은 막자 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G20와 특히 이제 뭐 세계 국가가 뭐 거의 200국가 이렇게 되니까 세금률이 있는 국가가, 그러니까 G20 국가들과 함께 특히 최저 기업 세금률을 글로벌 미니멈 corporate tax rate을 만들자 하는 것을 딱 던져놨습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던졌으니까
그냥 뭐 아유 나는 뭐 무시할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든 게 됐죠. 그래서 어제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안정적인 세금 시스템이 있어야만이 국가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기간 산업도 그렇고 뭐 이런 위급한 상황, 경기부양책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럴 때 해줄 수가 있다, 대비할 수가 있다. 물론 시민들도 공정하게 세금을 내야지 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업 세금은 최근에 올리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좀 내리는 그 추세이기는 한데 80년대부터 그랬어요. 80년대에는 뭐 세계적인 기업 세율이 뭐 40% 이 정도 됐으니까 그때부터 내려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2000년도 초에 많이 그 내렸었는데 이것을 G7 국가의 평균 이 법인세는요 27%거든요. 지금 미국이 21%니까 27%와 21%는 6%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이게 100%에서 6%가 아니라 30% 미만에서 6%니까 굉장히 그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회사가 해외 나가서 그 기업의 세금률 낮은 데 가서 버는 돈은 그렇게 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지금 기업 그 세금이 높은 나라는 코모로스 50%나 되네요. 푸에르토리코도 높네요. 37.5%인데 평균 177개국, 뭐 잘 사는 국가만을 한 게 아니라 177개국의 기업의 평균 세금은 25.85%, 거의 26%입니다. 미국이랑 5%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프리카가 제일 높아요. 28.50%, 유럽연합 27개국의 평균은 21.47, OECD 23.51, G7 국가의 평균 기업 세금은 24%, 미국의 21%보다는 조금 높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만 그렇게 해서 기업 세금률로 걷어들이는 것이 15년 동안 이 바이든 그 지금 대통령이 제안을 해놓은 2조 그 3천억 달러를 기업 세금을 거두면은 이 차이 나는 것으로만도 15년이 되면은 이게 다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상공회의소 같은 데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이 국내나 국외나 세금을 올리고 뭐 최저 세금률을 정하고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그 기업 세금률이 낮은 나라가 동의를 할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낮기 때문에 애플이 아일랜드에서도 돈 많이 벌고 그쪽 세금률에 뭐 적용이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 자넷 옐런 그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5개 기업이 10억 달러, 100억 달러, 400억 달러를 벌었어요. 400억 달러를 벌어서 주주에게 나눠줬습니다. 400억 달러가 얼마큼인지도 모르겠어요. 400억 달러를 벌어서 주주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러는 동안에 연방소득세는 한 푼도 안 냈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어쨌든 모든 것들을 그 세금도 공정하게 서로 부담을 하고 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막아놓고 그렇다고 못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많이 좀 넉넉한 사람이나 넉넉한 기업에 걷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세금 자체가요. 연방, 주, 로컬 세금이 기업이 내는 세금이 전체 그 GDP의 한 1% 되거든요. 독일은 2% 되고 프랑스는 조금 더 높아요. 이태리도 높고 한 4% GDP의 4%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나 4차, 5차 경기부양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이렇게 그 세금률 적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경기부양책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이 그 예상을 했었던 것보다는 그 속도가 조금 그 빠른 것 같다. 걷는 속도, 그 성큼성큼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속도가 좀 빠른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목표치를 조금 낮춰놨기 때문에 잘하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고요. 아무튼 뭐 긍정적인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는 두 가지 미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는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는 또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성명을 통해서 조지아주의 그 투표 제한법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올스타 게임을 애틀란타에서 덴버로 옮긴다고 하더군요.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큰 뉴스인 것이, 돈이 많이 그 지역의 관광, 숙박업 등등해서 애틀란타에서 빠져나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콜로라도 덴버는 아주 좋아하고요. 미치 매코넬 그 상원 의원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Stay out of politics. 기업들은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됐건 코카콜라가 됐던 델타가 됐던 정치에서 빠져라. 코카콜라와 델타가 조지아주의 그 직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조지아 주법이 통과되기 전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라고 얘기 좀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요즘에는 기업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소셜 그 레스폰시빌리티가 기업의 아주 중요한, 장사하는 덕목은 아니고 뭐죠? 요소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눈치 보고 있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게 돼서 지금 100군데도 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큰 기업들은 거의 다예요.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델타, 하고 제록스, 또 코카콜라,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빠져라 하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은 조지아주의 주지사나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이제 최고 인물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려줬는데 어찌 너희 대기업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 법 자체가 지금 공화당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기업이 볼 땐 그렇죠. 2017년도에 물론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려줬습니다만, 그 내려주고 나서 두 번의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2018년, 2020년. 그 기업들이 공화당에게 엄청난 정치 헌금을 했죠. 더군다나 이제 몇 년 전에 연방 대법원에서 개인에게 주는 돈은 한계가 있어도 당이라든가 이런 그 정치행동위원회에 기부하는 돈은 한계를 없애놨기 때문에 판결해서,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많이 공화당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린 공짜로 한 것 없어, 주고받았잖아, 이렇게 그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꾸만 그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조지아의 법이 잘못 전달됐다고 얘기하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조지아의 주법을 얘기를 할 때 공화당에서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부정선거를 없애기 위해서 신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자,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맞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때 무슨 신청하는데도 사진을 2장이나 붙여야지 된다고 하던가요? 그런 식으로 신원을 더 확실하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시간을 줄이기, 투표하는 시간 줄이기, 그리고 주 관계자가, 보통 미국에서 선거는 로컬마다 다 로컬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노하우도 많고 로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 관계자가 그 로컬 관계자보다 더 위에 있도록 하고, 그리고는 이제 부재자 투표 같은 것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드랍박스, 집어넣을 수 있는 우체통과 같은 것을 많이 제한하고, 또 이제 특히 흑인이 있는 곳, 민주당이 있는 곳에는 적게 놓고, 이게 이제 게리맨더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투표에 있어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투표 자격 요건을 내가 이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거 안 가지고 왔는데 일단 선투표하고 나중에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하고 또 줄 선 사람에게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것. 심지어는 물을 준다던가 너무 몇 시간씩 서 있으니까 음식을 준다던가 피자를 나눠준다던가 가지 마세요. 투표하고 이것조차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얘기하지 않아요. 미치 매코넬도. 단지 하나 그냥 간단하게 뭐 그것도 부재자 투표 신청할 때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신원 투표할 때 신분 확인을 정확하게 하자는 게 뭐가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00군데가 넘는 대기업들이 왜 그게 딱 그렇게 클리어하다면 왜 여기에 조지아의 주법이 투표하기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민주주의나 역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그 성명을 발표를 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지아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47개 주에서 지금 360 몇 개든가요? 361개의 조지아주와 비슷한 이런 그 법안이 로컬은 로컬 나름대로 지금 상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주지사도 공화당이 많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더 좀 뭔가가 힘이 많은 주가 많아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랑 갈려 있는 주도 있고 또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의회는 공화당인 주가 있고 뭐 대표적으로 미시건주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캘리포니아주는 링컨이 와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전부 민주당이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361개의 이 같은 그 투표를 좀 힘들게 하는 법안이 마련됐는데 공화당이 주도하는 거예요. 전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투표율 자체가 어느 나라에서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보수가 투표율이 높잖아요. 미국도 공화당이 보수의 기치를 걸고 있는 공화당이 투표율이 높고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그 민주당이나 소수 인종들이 또 투표를 민주당 쪽으로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예를 들어 조지아법이 지금 토요일도 투표 못하게 하고 어떤 형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일하고 토요일날 투표하려고 하는데 미리 투표하는 거였죠. 그 어떻게 그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형태로 지금 바꾸는 게 많고요. 조지아가 끝이 아닌 겁니다. 기업들도 이 정도면 나서야 되겠다는 것이 텍사스주, 애리조나주에서도 다 비슷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도 다시 이제 이로 인해서 그 MLB가 올스타 게임이 애틀란타에서 나오게 됐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반대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하지 않다. 조지아주 주법이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그런 법을 만들려면 아니 내가 선거를 치르기 전에 했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조지아주의 이번에 이 법을 만든 주지사라든가 모든 공화당이 주도해서 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표를 찾아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그때 아무도 거기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만들면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 하니까 이게 잘 아구가 안 맞는 거죠. 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하느냐는 홍보하는 기술에 달린 거지만 의도, 법을 만들 때의 의도가 무엇인가 할 때 많은 기업이나 MLB 같은 경우는 그 의도가 나쁘다, 의도가 민주주의와는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법에 반대라는 거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 가지고 모자란데요. 더 해야지 된다 하면서 코카콜라, 델타 에어라인, 기타 등등의 회사를 MLB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다 보이콧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사진이 하나가 나왔는데 스티븐 밀러라고 젊은 그 백악관의 그 대통령의 자문이 이제 플로리다주에 간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가서 대통령 사무실 새로 마련했잖아요. 전 대통령.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기자들의 눈이 매의 눈보다도 더 매섭잖아요.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전화기 뒤에 코카콜라 다이어트 콕이 있는 거예요. 병 다이어트 캔이 아니라 병 다이어트 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막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 보이콧해 보이콧
하면서 본인은 다이어트 콩 먹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그 수십 년의 습관이라는 게. 아무튼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 문제들은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지금 잠깐 전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조지 플로이드 재판에 대해서는 그 경찰국장이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국장이 처음에는 이랬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증언을 했는데 처음에 누군가가 찍은 그 비디오를 보고 봤을 때는 어느 순간에 이 쇼빈이라는 경관, 지금은 해고당했지만 그 경관이 조지 플로이드의 목이 아니라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쇼빈이 나 목을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바디캄을 보니까 그 잠깐 어깨를 눌렀을 때는 응급실에서 응급구조대가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인수인계를 하기 바로 직전에 몇 초였는가 봐요. 그리고는 그 목을 누르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그런 형태에서 그 정도로 누르라고 우린 훈련한 적도 없고 우리 경찰국의 정책도 아니다. 그 비디오로 내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에 조지 플로이드는 이미 숨을 쉬고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도 나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국장이 자신의 부하였던 이 경관에게 이 같은 증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물론 이 경찰국장은 2017년부터 경찰국장이었는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전에 그 호주의 어떤 관광객을 그 미니애폴리스 그 순찰대원이 살해했을 때도 뭐 그 순찰대원과는 반대되는, 그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미니애폴리스가 그 미네소타주가 워낙에 백인이 많고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이 미국 경찰국 가운데서 그 경관의 어떤 권력 남용 같은 것이 가장 그 심한 탑에 속하는 그런 경찰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국장은 메다리아 아렌돈도라는 경찰국장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그 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국에서 근무를 하면서 미니애폴리스의 경찰국이 너무 이렇게 권력을 남용을 하고 어떤 그 차별을 한다, 법 집행에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4명의 경관과 함께 그 경찰국 자체를 본인이 경관으로 일하면서 고소를 하는데 성공을 했었던 그런 그 경찰국장이거든요. 굉장히 그 컴하고 침착하고 말도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은 있지만 그리고 어제 그 의사가 그 본인이 얘기를 한 것처럼 심장질환이나 뭐 어떤 그 마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산소가 모자랐다. 그러니까 질식사라는 거잖아요. 그 검시 결과가 질식사이죠. 눌렀으니까 목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인 경관이 흑인을 살해하는 데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적이 별로 없거든요. 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경관에 의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숨진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한 40케이스 정도만 뭐 과실치사, 대부분이 과실치사 혐의죠. 그리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배심원들도 알죠. 다 비디오를 봤으니까 그 잔혹함 자체는 알지만 선을 넘었는가? 이것을 그 판단하는데 지금 열심히 그 변호사가 그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 경찰국의 정책에 따라서 했다. 아무런 죄가 없다. 본인 자체도 not guilty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계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그렇게 숨졌을 때 그 비디오가 세계로 퍼져나갔고 비디오를 본 사람들만 많았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서만 시위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가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에서 차츰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얼마나 많은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가 있었습니까? 이 블랙 라이브즈 매터 시위가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사람들은 자신이 인볼브 했었던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를 굉장히 지켜볼 테고요. 그런 면에서 판사도 뭐 배심원들도 무척 부담감 같은 것이 많은 그런 재판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움츠렸고 힘들었고 어떻게 버텼지, 버티기는 버텼는데 하시는 분들이 활짝 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도 어두운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인데 저는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의 생산성이 한 10년 정도는 별로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은 겁니다. 어디에요? 테크놀로지에. 그런데 지금 엑셀레이터를 밟은 것처럼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기업이 지난해 말부터는 점점 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결국은 이것을 투자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자체는 크게는 경제도 성장시키고 임금도 성장시키고 더군다나 이때의 임금은 뭐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건값을 올리지 않고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걱정도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요지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화라든가 이것도 사람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긴 해요.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커머스로 많이 전환을 시켰고 화이트 칼라 직종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줌으로 미팅을 하잖아요. 비즈니스 트립도 굉장히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는 비즈니스 트립 같은 게 없어졌으니까 사람들이 피곤하지가 않아서 시간도 많고 막 그냥 창의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지고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전에는 저는 늘 피곤했어요 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는 오후에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폭음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엔터테이닝 같은 거 거래처를 만나서 서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익스펜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뭐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도 나중에 부작용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늘어나고 뭐 남을 엔터테이닝 안 해줘도 되는 것, 의무는 줄어들고 해서 생산성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 4분기에 미국이 이제 전체적으로 뭐 GDP가 내려갔잖아요. 지난해 한 2.4% 마이너스인데 3, 4분기에 비즈니스에 투자한 것이 17%가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답니다. 소프트웨어에 많이 사람들이 썼어요. 이게 미국의 4,000군데 회사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또 답변하는 게 뭐냐면 맥킨지라는 아주 제일 원투 베인이랑 맥킨지하고 원투를 다투잖아요. 컨설팅 회사로 75%에서 답변하기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새로운 테크놀로지 투자를 우리는 늘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요 이미 2014년에서 19년 사이에도 어느 정도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를 해왔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해왔던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할 수밖에 없어지니까 결과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더라. 임금은 올릴 수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뭐 제럭스 뭐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크라멘토 킹스가 스포츠 프랜차이즈로서는 처음이겠는데요. 비트코인을 내가 원하는 선수들 다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주겠어. 구단주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벡 라스트 네임이 뭐죠? 라너디베이 비벡 라너디베이 인도계 있잖아요. 인도계 그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수들이 달러로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수들은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비트코인이 홍보가 되는데 비트코인만 홍보되는 게 아니라 세크라멘토 킹스도 지금 저도 세크라멘토 킹스를 이 얘기가 아니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하고 그리고 세크라멘토 킹스가 뭔가 조금 앞서가는 게 있는 거 선구자적인 어쨌든 노력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있네 하고 그 구단 자체도 홍보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이 구단주 자체가 비백 라너디베이 그 구단주 자체가 이분이 MIT를 나왔고요. 그 하버드에서는 MBA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쪽에 어떤 그 생각 같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구단주 되기 전에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를 만들었었잖아요.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람 간의 만남과 만남 그런 여러 가지에서 그러나 다 그 우연 뒤에도 어찌 보면 뭔가가 그 바탕에 깔려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많이 살아가면서 느끼죠. 뉴스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매트 게츠라는 그 연방 하원 의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수사가 되고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은 빅 뉴스가 될 만합니다. 슈거 데디 스캔들.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돈 주고 뭐도 사주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같이 잠을 잔다 하는 그 일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17살 미성년자와 하는 건데 2016년부터 지금 3선 그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이고 북부의 부자 동네예요. 그러니까 엘라바마와 정서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로리다가 지역구인데 이 사람을 사람들이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38살이에요. 젊으니까 머리숱이 많고 그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사진에도 잘 나오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워서 지금 이제 피앙세 약혼한 26살이에요. 약혼녀는. 그 약혼녀도 플로리다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마알라고에서 만났고 말을 아주 샵하게 잘하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360 몇 번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대요. 그 미디어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는 톡톡 튀는 행동을 많이 하죠. 바이러스 그 경기 부양책을 논의할 때는 가스 마스크 쓰고 의사당에 등장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의사당은 안티파가 저거다 저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1월 달에는 와이오밍주에 가서 리즈 체니가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하원의 서열 3위로서 탄핵에 찬성했다고 리즈 체니를 쫓아내야지 된다고 운동하고 했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미래가 어두운 거죠. 그런데 공화당에서 지금 이 사람을 돕질 않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갈 때마다 왜 스타 탄생하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먼저 좀 자리를 덮여주는 사람 있잖아요. 벤치 워머 비슷하게 해서 이 웜업 스피치를 했었는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어제 본인이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상당히 보수적인 신문이죠. 문선명 씨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래서 거기서 나는 절대로 그 의회를 대표하지 첫 번째가 의회를 대표하지 내가 수도승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17살과 잠 안 잤다니까. 세 번째는 돈 주고 성관계 맺은 적 없다니까. 네 번째는 절대 사임하지 않는다니까.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인신매매 특히 뭐 미성년자와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수십 년, 25년 이상이거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진정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한국 쌍방울이 만든 최고의 KF94 방역 마스크 트라이를 미주 최초로 출시한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다른 것 있었는데 앞에 기사를 마무리를 못해서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민주당의 법무부가 지금 조사 중이다. 내 뒷조사 중이다. 하지만요.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빌 바의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네.